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의 정혜림입니다. 간밤에 마감한 미 증시 분위기가 좋았죠. 미 베이지북이 공개가 됐는데요. 미국 전반적으로 경기가 호조를 보여주고 있고 중국도 전일장에서 GDP 성장률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7.4%였는데 7.5%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G2 국가의 경기 호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유럽 증시, 미국 증시 모두 상승 마감을 지었고요. 글로벌 훈풍 오늘 우리 시장에 들어와 줄 수 있을까요? 거래소 시장 움직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까지 2012포인트까지 안착을 하면서 3거래일 상승세 이어나갔던 국내 거래소 시장, 오늘도 그 부근에서 강보합 출발을 하면서 상승폭을 좀 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 고점이 2022.59포인트였는데요. 오늘은 장중에 2023포인트까지 올라서면서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오늘 과연 2020포인트 안착에 성공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급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우리 시장에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팔자세가 여전한데요. 12거래일 연속 거래소 시장에서 팔자세 나타내고 있고 오늘은 개인까지 보태고 있습니다. 개인 기관 양매도 나오면서 하방으로 이끌고 있고 외국인이 555억 원 사들이면서 순매수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인데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대장주 잘 이끌어 나가고 있고요. 현대차는 보합권, 현대모비스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성적이 좋은데요. 현재까지 20%가 넘는 상승률 기록을 하면서 외국계 러브콜을 받으며 오늘 다시 한번 연중 최고치를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현재 52,200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개장보다는 낙폭을 좀 더 만회한 모습, 현재는 약 보합권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미 증시에서 SNS 관련주들이 3% 급락을 하면서 오늘 개장과 함께 네이버 1% 급락이 나왔습니다만 매도 물량이 조금 줄어든 모습입니다. 다음 시총 움직임은 어떨까요? 시장이 잘 가다 보니까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함께 가지고 있고요. 기아차도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LG화학이 1% 넘는 강세 시장 연출하고 있네요. 아우의 움직임은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거래일 만에 반등 시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560선 안착 시도하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558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과는 반대로 기관, 외국인 동시 양매수 나와주고 있습니다. 기관 41억 원, 외국인 42억 원 동반 쌍끌이 매수 나타내고 있고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개인만 팔자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부터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오늘 홈쇼핑주 흐름이 좋은데요. CJ 오쇼핑 강보합권, 이 GS 홈쇼핑은 장 초반까지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다가 지금은 하락 반전한 채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서 흐름이 좋네요. 2%가 넘는 강세 시장 연출하고 있고요. 오늘 원익 IPS가 5%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까지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환시장 동향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외 환율을 반영을 해서 오늘은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전일장에서 2달 만에 1,030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오늘은 하지만 4원 넘게 빠지면서 현재까지는 1,027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출업체 내고 물량 때문에 오늘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1,030원대 다시 한번 공방 중에 어떻게 마감이 지어질지는 장 끝까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선상은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김선유 멘토님의 선상 코멘터리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두 선상 코멘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유 멘토님은 대형 민감주 상승세에 주목하자라는 코멘터리 작성해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는 실적은 대형주부터 나온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시황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전백승, 실패하지 않는 수급의 비법, 김선인이 밝혀드립니다. 기업의 가치는 차트로 완성된다. 네, 오늘도 선상클럽 이끌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샘플러스 선수급의 김선희 멘토님, 그리고 상차트의 샘플러스 이상루 멘토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기분이 절로 좋아지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오늘 김선희 멘토님, 대형주, 민감주 상승세에 주목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일장부터 흐름이 참 좋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대형주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오늘 장중에 코스피가 연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자, 2020포인트 상황을 좀 보여줍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역시나 코스닥, 코스피 다 같이 올라주고 있는데, 코스피 쪽을 주목하고 싶은 게, 코스닥 실적 발표가 이제 코앞에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맞춰서 코스피 쪽으로 이동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려보고, 오늘 시장에서 오르는 업종들, 종목들 보자면요. 자동차 부품주들이나 완성차 중에서는 기아차가 좀 올라주고 현대차가 좀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 분위기 나타나주고 있고요. 화학주 흐름 좋고, 포스코도 오늘 1% 이상 또다시 좀 급등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SK하이닉스도 2% 이상, 전반적으로 조선주까지 해서 민감주 중심으로 한 상승 흐름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자체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상승 추세로의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보다는 오히려 코스닥 이 포인트를 이용하셔가지고 조금 비중을 줄이신 이후 다시 코스피 쪽으로 옮기시고, 이 이후에 이제 8월 중순부터 해서 다시 코스닥 쪽으로의 비중을 한번 옮겨보시는 건 어떨까, 그 흐름을 조금 타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민감주, 대형 민감주 중심으로 해서 관심 가져보시는 전략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형 민감주 관심 가져보자시면서 코스피 쪽으로 이동을 해보자. 그리고 8월 이후에는 그때 다시 코스닥을 주목해보자라는 시황 정의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상루 멘토님은 실적은 대형주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오늘 시황 코멘터리 작성해 주셨나요? 지금부터는 사실 우리가 대형주를 좀 봐야 됩니다. 왜 포인트 자체가 이제 2020포인트를 넘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좀 더 시장 자체를 끌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대형주가 아니면 시장을 끌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당연히 반등 모멘텀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을 먼저 조금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실적은 대형주부터 나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 자체를 좀 더 우상향으로 상당히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대형주가 예상 실적이 먼저 나오겠죠. 네. 그러면 대형주에 대한 포트를 먼저 구성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코스닥을 같이 올리는 그런 구조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큰 장세가 오기 위해서는 7월 달보다는 8월 달 쯤에 우리가 한 번 더 실적 발표를 같이 보면서 봐야 되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도 괜찮고, 아니 경기 순환주,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 워낙 강세 수혜주 여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장은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지금은 가는 시장입니다. 가는 시장 안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포트를 구성하시려면 가는 대형주를 고르셔야 되고, 그리고 지수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박스권, 작은 박스권을 말씀드렸던 게 2010에서 1990포인트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빠졌을 때 휩소 구간이 들어왔다. 그런 말씀을 조금 드렸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돌파하고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기를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지금 빼는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지를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냥 곧장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신다면 지금은 가는 시장이구나. 대형주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절을 하셔야지만 지금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한 코스피 시장입니다. 그만큼 대형주에 좀 포트를 집중하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으실 거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시황 코멘터리까지 받아봤고요. 두 분의 선상주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수익률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선희 멘토의 수익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종목 포트에 담겨져 있는데요. 어제 편입한 기아차 지금 56,000원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강부업권 그리고 CJ 오쇼핑이 2%의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담겨져 있던 포트들이 눈에 안 띄고 어제 편입을 한 LG전자만 담겨져 있는데요. 현재 마이너스 1% 구간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누적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죠. 김선유 멘토님 58.3% 누적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이상로 멘토님도 40%대 누적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은 오늘의 선상주 힌트 살펴보도록 하죠. 김선유 멘토님 알파벳 S로 시작한 종목명 들고 나오셨고요. 이상로 멘토님 이응이 들어간 종목 들고 나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선상주 힌트까지 받아봤고요. 힌트와 함께 그리고 포트 점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유 멘토님 오늘 S로 시작하는 종목명 들고 나오셨는데요. 힌트도 네. 주시죠. S로 시작하는 종목이 진짜 겁나게 많습니다. 좀 힌트를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거래소 종목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최근에 추세가 굉장히 조금 무섭습니다. 박스권 돌파 흐름 나타나고 있는 포인트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계 시장의 그 성장률 따라본다면 2만원 종목도 없겠구나. 하반기까지 매출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제가 AS 해드리자면 현재 종목들 크게 무리 없습니다. 그냥 강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져가 보시면 되고요. 제가 또 이제 무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니까요. 잘 참석하셔가지고 보시고, 지금 무방 인원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네. 참석하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재밌는 얘기를 드리면요. 갑자기 일주일 만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늘겠습니까? 사람 계속 느는 중입니다. 참석하셔가지고 제 얘기 좀 들어보시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무방 참석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무방에서 또 공개되는 종목들이 수익률이 좋다는 소문도 있게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김선유 멘토의 11시부터 진행되는 무료 방송에도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로 멘토님 오늘 이응으로 시작하는 종목명 들고 나오셨고, 그리고 어제 포트에 보이던 종목들이 오늘 눈에 띄지 않은데 혹시 앞전에 진행한 무료 방송에서 이익 실현을 하신 건가요? 예,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오늘 반등이 크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제외를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지금 LG전자 그 한 종목만 변했습니다. 그 LG전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LG전자를 제가 바닥의 움직임으로 말씀을 조금 드렸던 부분이었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크게 연출이 되는 모습인데요. 현재 2분기 예상 실적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관점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런 LG전자 같은 대형주를 우리가 가져가시면 큰 수익 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두 분의 포트 전문가와 함께 힌트까지 오늘 장 받아봤습니다. 이상로 멘토님의 이익 실현 종목 궁금하시죠? 최근 두 분이 이익 실현한 5가지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유 멘토의 최근 이익 실현 종목입니다. 한국항공우주 6%대 수익률 안겨드렸고요. 이지바이오도 12%대 수익률, 대부분 종목들을 정말 높은 수익률로 시청자 여러분께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이상로 멘토님 어제 있었던 2가지 종목 여기에 있네요. 대우승소제도 4.2% 수익률 안겨드렸고요. 그리고 현대 B&D 스틸도 6.5%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성겹이 무려 10%대 수익률 안겨드렸네요.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저희가 선상클럽 방송 전후로 두 분의 멘토의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는 이상로 멘토의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방송이 끝난 11시부터는 김선유 멘토의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공개했던 이상로 멘토의 선상주, 제가 잘 살펴보니까 플러스권의 수익률 기록하고 계시던데요.
잘못 나갔었습니다. 1.6%대 강한 수익률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LG전자의 앞으로의 움직임도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만나기 전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대의 전화가 열려 있는데요.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명과 그리고 매도하고 싶으신 종목은 매수가와 비중까지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셔야 두 선생님께서 상세하게 상담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 어떤 종목 궁금하다고 보내주셨을까요? 문자 바로 확인해보죠. 네, 오늘의 문자 네이버 매수해도 될까요? 7794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두 분 다 매수하지 말자라는 의견에 동조해 주셨습니다. 김선희 멘토님 수급 유입 시 매수가 필요하다라는 전략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 부담 있는 주가다. 아직은 매수할 때가 아니다라는 의견에 동조해 주셨습니다. 오늘장 네이버 개장과 함께 1% 급락 나오다가 현재는 조금 진정된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매수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럽다는 두 분의 의견이십니다. 김선희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시죠. 네, 네이버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가 밀려요. 제가 이거 이렇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21선 깨고 내려간 다음에 수급 매수 들어올 때 그때 매수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종목입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왜 이거를 매수 사인을 안 드리냐? 어제도 안 드리냐? 자, 이전에 한번 올라왔었죠. 그럼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매수를 하시면요. 계속 수익을 유지하면서 갈 수가 있는 타이밍. 자, 지금부터는 다시 어떻게? 매수 관점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대응이 됩니까? 수급이 들어오면 그때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네이버 외인 매도 나갑니다. 상당히 많은 물량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수급을 살펴보자면 기관들이 어제 매도가 나가는데 오늘 시장 오후장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만약에 오후장 들어서 외인들의 조금 흐름 패턴 자체가 바뀌어지면서 수급이 들어온다면 모르겠지만 오늘은 아닌 것 같고요. 내일일 것 같아요. 내일 매수가 다시 들어와주면서 외인이든 기관이든 좀 강한 매수 들어와주면서 주가가 올라간다. 그럼 그때 매수하십시오. 그러면 절대 고점에서 물릴 일 없이 계속 가져갈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계속 그렇게 제가 5월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계속 제 말대로 하신 분들 지금 어찌됐든 계속 수익 중입니다. 계속 싸게 살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타이밍을 노려보자. 오늘은 아닙니다. 내일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당장에 제 매수 사인을 못 드린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1%대 낙폭 기록하면서 80만 원 이탈을 했는데요. 안전 구간에 진입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두 분 다 아직은 매수 사인을 안 주셨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그때 추가적으로 또 매수하고 싶으시다면 다시 한번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들어온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 포스코 매도해도 될까요? 9823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멘토님 매도하지 말자. 대형 민감주 시장이다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추가 상승을 노려보세요. 아직은 매도하지 말자라는 의견에 동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포스코 1.4%대 상승률 나오고 있습니다. 이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시려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이상노 멘토님, 이익을 좀 더 극대화시켜도 될까요? 뭐 이익 실현 하셔도 되고요. 네. 뭐 더 들어가셔도 됩니다. 사실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아니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 포스코 지금 바닥권이라고 네. 그때 방송 꾸준히 보십시오. 바닥권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결국에는 시세가 뽑아내고 난 다음에 이때 되면 내일쯤 되면 또다시 포스코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주식은 항상 눌림목에서 시작을 합니다. 시세가 분출될 때 그때가 시작이 아니라 눌림목이 바로 시작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닥을 짚어드리는 거고요. 바닥에서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시세가 분출되는 과정이에요. 분출되는 과정에 우리가 매수를 하면 그때 이제 추격 매수가 되고 또다시 빠지게 되면 또다시 손실이 커지게 되고 두 번째 경우의 수를 예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자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가격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 자리를 그때 이 방송에서 제 추천주였습니다. 제 선상클럽에서 추천을 했던 종목군이었고 이 가격대가 바닥권의 움직임을 보인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가격대는 안 깨지고 또다시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뽑아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자, 포스코 1분기의 실적에 대한 전환점이 나타났습니다. 현대제철 마찬가지로 나타났습니다. 2분기에는 지금보다 좀 더 좋은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실적이
그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안 되더라도 조금만 좋아지더라도 지금보다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주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어째 바닥권에서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좀 더 보유를 하시면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시는 전략이 좀 낫지 않나,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좀 더 수익을 극대화시키면서 김선임 멘토님 역시나 대형 민감주 주목해 보자라는 시황 전략 세워주신 것처럼 조금 더 수익 이익 실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받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 콕콤 문의 주셨는데요. 매수해도 될까요? 5341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김선유 멘토님, 매수하지 말자. 모멘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매수해도 좋다. 신고가가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네요.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콕콤 급등하고 있습니다. 5% 강세 연출하고 있는데 저도 이 구간은 아무리 관심 있는 종목이라도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선임 멘토님. 네, 뭐 회사는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한국통신에서 콕콤으로 이제 예전에 이름이 바뀌긴 했는데요.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갑자기 좀 급등한 이후에 윗꼬리가 좀 달리는 흐름 자체, 저는 요거를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5장에 조금 회복이 되면서, 좀 그래도 플러스권이 좀 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더 올라가주면서 6%, 7%대 상승이 나오면, 그때는 좀 안전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당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밑으로 꺾일 수 있는 그런 그림 자체가 보이기도 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당장의 매수를 급하게 하실 거 아니라, 팁을 드릴게요. 5장에 이게 6%, 7%까지 올라가면서 6,500원 위로 올라간다. 네. 그러면 그때는 비중을 조금 실어보시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밑으로 깨지는 그림이 나오고 있잖아요. 윗꼬리가 달려지면서 밑으로 깨지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거죠, 저는. 그렇죠? 부담스럽다고요. 이게 또 내려가 버리면은 파란색 안 좋은 그림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참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약간 좀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매수 의견을 못 드리는 거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5% 급등하면서 강한 시장 연출하고 있지만 윗꼬리가 달린 점이 다소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지적해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뭐 신고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뒷받침되는 배경이 있겠죠. 최근에 뭐 삼성전자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사물 인터넷을 좀 구성한다라는 소식에 콕콤이 합류가 되면서 주목을 받은 것 같은데요. 이 모멘텀이 살아있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조금 아는 종목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는 종목이고 저희 뭐 가족분들이 조금은 매수를 했던 종목군이죠. 지금 콕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패턴이 나타날 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서부터 끌어올리는 물량 자체가 상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신고가적인 분위기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사서 내일 떨어지는 거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두 달 뒤를 봤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냐 못 나느냐, 그냥 수익이 날 수 있다. 거기에 저는 좀 더 베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봉하고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봉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붙으면서 이런 주가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맞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가 눌림목이라고 했을 때 이 과정, 눌림목에서 다시 한 번 더 줄어드는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확연하게 줄어들게 되죠. 네. 왜 주가 자체를 손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물량 자체가 안 나올까요? 물량 확보가 이미 다 된 차트입니다. 물량 확보가 다 됐기 때문에 거래량이 조금만 붙더라도 지금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오고 양봉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돌파 권역으로 올라오는 자리인데 제가 이미 앞에는 물량이 확보된 자리라고 했죠. 그러면 현재 이 자리에서는 쉽게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거래량을 보면 왜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안 나왔을까? 앞에 이미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안 나온다. 그러면 지금은 뭔가 회사에 호재거리가 있구나. 네. 회사의 2분기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타이밍적인 부분을 우리가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아니면 뭐 월요일날 보든지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리고 공개 방송을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건 가격대를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때 참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코콤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선희 멘토님 윗꼬리가 살짝 달린 점이 아직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코콤 좋은 종목이니까 들고 가 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자세한 가격 밴드가 궁금하시면요. 두 분이 진행하는 무료 방송에 참석해 주시면 자세한 가격대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013-3366-0110번으로 열어놓고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예, 현대차. 네, 현대차. 궁금한데요. 네. 매수가요? 네, 어떤 점이 매수가는- 궁금하신 거예요? 매수가 궁금하신 거예요? 매도가 궁금하신 거예요? 이게 가격대가 네. 얼마까지 올라갈까? 그게 궁금해요. 26만 원까지 올해 안으로 갈 수 있을까? 26만 원까지요? 예. 네, 시청자님 매수가가 어느 정도 되세요? 저는 21만 원대 100%인데요. 21만 원대, 네, 비중이 100%시구나. 네. 예. 언제쯤 매수하신 거세요? 6월달. 6월에요. 다행히 그래도 예. 수익권이시라서 예. 다행이신데 우선 예. 시청자님의 1차 목표가는 26만 원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과연 예. 그 가격대까지 올라설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대차에 대한 매도 의견은 두 분 다 아니다. 역시나 좀 더 끌고 가 보자라는 의견을 동조해 주셨는데요. 김선희 멘토님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루 멘토님 역시 단기 반등만 보시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우선 시청자님은 26만 원대를 목표가로 잡고 계신데 과연 그 가격대까지도 올라설 수 있는지 김선희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근데 오늘 이게 관련주들이 힘이 조금 없는 게 완성차나 이제 뭐 현대기아차 힘이 없는 게 환율이 또다시 1,030원대 아래로 가니까 예. 약간 좀 힘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또 환율이 제가- 급등하니까 같이 올라갔었고. 제가 알기로는 환율 영향을 예전보다 좀 덜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전에는 국내에서만 자동차를 생산을 했는데 요즘은 해외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리고 해외 생산량이 더 많거든요. 그런 거 봐가지고는 그리고 지수도 2,000선 넘어서고 하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한 30만 원 이상 갈 주식인데 네네. 네, 왜 이렇게 안 가나. 할만 하면 밀리고 그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말을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제가 알아보지 못하겠습니다. 자, 예, 천천히 얘기해 주시고. 네, 예, 제가 예. 굉장히 집중해서 들었어요, 방금. 자, 예. 그런데, 보세요. 근데 환율에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환율 얘기만 나오면 주가가 흔들리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영향이 있는 거죠.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아예 없으면 그냥 이지바이오처럼 날아갔어야죠, 얘가. 그게 아니라고요. 환율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건 선생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 왜 그러냐면, 해외 매출이 잡히지만, 국내 매출 잡히는 것 또한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네. 그쵸? 예. 이게 상당 부분 많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환율 영향 받는 거죠. 지금 환율 10% 오르는 거, 1% 10원 오르는 거에 따라서 영업이익 자체가 완전 뒤바뀌어 버리는데, 그래서 2분기 실적 자체가 원래 이렇게 좋게 나올 게 지금 전분기보다 안 좋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2분기 실적이요. 그렇게 예상치가 나오잖아요. 이게 환율 영향이라고요. 이거 환율 영향이 아닌 게 아니고요. 환율 영향 받습니다.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진짜 기대하시고 계신 26만 원까지 갈 것이냐, 전고점까지 갈 것이냐, 작년 10월까지 전고점까지 갈 것이냐 문제잖아요. 예. 지금 이제 바닥 구간에서 23만 원, 22만 원대 아주 정말 최고의 6월 달에 그것도 정말 사기도 힘든 가격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매수 가격은 참 좋으시네요. 21만 원대 하셨죠. 21만 후반대신 것 같은데 예. 매수를 하셨어요. 이거는 예. 저는 이렇게 봐요. 이건 조금 투기성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판단인데 너무 좀 급하게 사셨다 보통 판단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왜 어제 기아차를 매수 사인을 드렸을까요? 기아차를. 현대차도 좋은데 기아차도 왜 매수 사인을 드렸을까요? 완성차 업체는 이런 조정을 거칠지언정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돼 있다고요. 보통 이제 완성차 업체도 2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감이 큰데 3분기 때도 무시를 못하는 게 5월 달에 판매량 좋았고요. 6월 달 판매량 좋았고 7, 8월 계속 이어간다고요. 하나 걱정인 것은 제가 왜 현대차가 아니고 기아차를 말씀드렸냐. 기아차에 조금 그래도 실적 부분에 있어서
신규 그 해외 모멘텀 자체가 그러니까 신흥국 모멘텀 자체가 현대차보다 좀 낮기 때문에 말씀드렸는 건데 현대차는 신차 모멘텀이 있단 말이죠. 소나타 이제 나왔습니다. 그렇죠? 3분기 때 제대로 실적이 들어갑니다. 아시죠? 그거 그대로 판매량 잡혀주면서 실적 포함되고 3분기 때 굉장히 좋게 나올 거라고 실적. 이게 오늘 약간 밀리는 거 이 문제가 아니고 추세상으로 지금 이틀째 급등했어요. 그러면 약간 쉬었다 또 가고 쉬었다 또 가고 쉬었다 또 가는 분위기가 나옵니다. 한 번에 급등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몇 달에 걸쳐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도 고민을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좀 참으시는 버릇을 좀 키워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다리셔야 돼요. 네. 시청자님, 우선 1차 목표가 26만 원대까지는 올라서긴 하지만 숨고르기가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자세한 상담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로 멘토님, 네. 현대차 같은 경우 자동차 3인방 중에서도 좀 무겁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환율에 영향이 없다고 하시지만 환율에 따라서 좀 영업이익 차이도 저희가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저희 또 전공 분야입니다. 네. 또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이상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여기에 전문 분야로서 제가 조금 말씀을 좀 곁들이면요. 일단 현대차가 지금 선생님이 아시는 것처럼 환율에 대한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의 중국 비중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환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기아차보다는 덜 받는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기아차가 환율이 10원이 움직일 때마다 영업이익이 1,000억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네. 그러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한 780억 정도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기아차라든지 현대차가 영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은 1150원 환율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1030원대죠. 아직도 멀었네요. 예. 네. 그럼 100원이 빠졌다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북경 현다이가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자,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6월달까지 현대차, 기아차 합쳐가지고 10%가 넘었습니다. 5월달에도 10%가 넘었어요. 하지만 미국과 그리고 유럽에서는 제네시스, LF 소나타 할인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할인하겠습니까? 당연히 원하는 강세고 거기에 대비해서 토요타라든지 아니면 혼다 같은 모델은 지금 엔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할인을 안 하면 이 가격을 맞춰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똑같은 가격이라면 현재 미국인들 그리고 유럽인들은 아직도 그래도 토요타 이렇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냉정하게 인식을 하시면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같은 경우에 큰 시세보다는 우리가 단기적인 반등 추이를 조금 더 노리시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리고 선생님이 만약 100%의 물량을 들어가실 정도로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좀 더 자동차 부품주를 보시는 게 선생님 계좌가 빨갛게 물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대응하시는 거 어떨까요? 네, 그럼 1차적으로 만약에 올라간다면 비중을 좀 축소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거든요. 가격도 좀 잡아주시죠. 선생님 지금 이익권이십니까? 네, 매수 가격에 참 좋으세요. 큰 이익은 아니에요. 예. 좀 반값 나왔습니까? 15,000원 이상, 16,000원 조금 벌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차트로 이제는 한번 같이 볼게요. 현대차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보면 자, 이 240선이죠. 1년간의 평균 주가의 하단으로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리 자체가 꾸준히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밑에 자리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1년 동안의 매수 심리 자체는 상당히 불안전한 상태구나. 그렇게 먼저 인식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주가 자체도 크게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박스권을 작게 조금 나타내면서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 요 가격대가 될 것 같은데. 자, 23만 8천 원, 24만 원까지 보시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는 절반의 물량을 털어내십시오. 그런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좀 더 홀딩하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들고 가시는 게 가장 좋고, 지금 일단은 절반은 24만 원 선에서 무조건 정리를 하고 일단 나오시는 전략이 가장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네, 시청자님 우선 비중이 너무 크시다 보니까 우선 비중을 조금 축소해 보시면서 1차로 이익 실현을 해 보시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요.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로 시청자 만나봤고요. 다음도 전화가 들어와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CJ. CJ. 네, 어머님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15만 1,000원에 샀는데 네. 어제하고 오늘도 내리고 아래도 내리고. 아이고, 어머님 지금 손실권역이라서 마음이 아프신데 이거 근래에 매수하신 거세요? 예. 언제 매수하셨어요? 이거 한 3, 4일 됐어요. 네, 3, 4일 만에 이렇게 빠지니까 걱정이 많으신데 우선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님 CJ 가지고 계시는데요. 두 분 다 매도하지 말자. 김선유 멘토님 단기 조정의 반등에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우 멘토님 역시 원화 강세 대장주니까 좀 더 끌고 가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다행이네요. 두 분 다 아직은 팔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예. 네, 어머니 매수가 어느 정도세요? 15만 1,000원. 15만 1,000원. 비중은요? 비중은 15%. 네, 김선유 멘토님께 칭찬 받으시겠어요. 비중은 네. 잘 들고 계시는데 어떻게 네. 어머니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겠죠? 네. 자,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CJ를, 반갑습니다. 네, 네. CJ를 저희가 몇 번씩 해드렸어요. 그렇죠? 네. 이게 이상로 멘토님께서 주력 종목으로 해서 꽤나 오랫동안 보유하셨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예. 수익이 또 굉장히 많이 나셨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 이제 이전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왜 이거를 정리를 하지 말자, 이거는 팔면 안 된다 말씀드린 건요. 어제 기관들의 매도가 잠깐 나왔지만 오늘은 다시 기관을 사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고 있습니까? 네, 사주고 있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종목을 떨어뜨리겠다는 게 아니고 종목을 팔아치우겠다는 게 아니고 예. 약간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추세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포인트. 이게 예. 내일장에도 빠질 수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때는 정말 좋은 매수 기회가 되실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는데 21선 깼다가 올라가는 포인트 나오면은 항상 매수를 하시면 돼요. 계속적인 추세 상승이 나올 겁니다, 이 종목은요. 자, 전 고점 포인트에서 약간 조금 머뭇거리고 있긴 하지만 지금 수급 주체인 기관들은 이 종목을 매도를 하냐? 매도 안 합니다. 가져가시면 돼요. 그렇죠? 자, 어머니 혹시 이거 방송 보고 매수하셨어요? 지난번에? 예, 방송 보고 매수했는데. 네. 그래, 이게 떨어지거든 자꾸 더 사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문제 고점 한번 나왔잖아요. 15만 9천 그때 5백까지. 김선희 멘토님께서 매수하라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그랬죠? 네. 제가 그랬습니다. 책임지셔야 기억을 돼요. 합니다. 자, 예. 어머니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수급 주체는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던 거. 그러니까 수급을 계속 누가 주체를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버텨주면요. 조정이 나오면 그냥 거기선 땡큐인 거예요. 주체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보시면 오늘도 조금 좀 매수했거든요. 오늘 매수하셨어요? 조금. 조금. 예. 그래서 단가가 15만 1,000원이신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만약에 또 떨어지면 21선 예. 깼다가 다시 올라가면 예. 그때 또 조금 사도 괜찮은 가격이에요, 사실. 그래요. 그쵸? 예. 네. 내일 만약 떨어지면 더 살까요? 당장 사는 게 아니고 어머니. 떨어졌다가 올라갈 타이밍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예. 기간 매수가 좀 들어온다. 그럼 그때 사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떨어지는데 만약에 떨어지면 고민이 되시죠? 예. 그럼 매수해야 될 것 같으면 다시 연락 주세요. 네. 그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고 우리 이상도 멘토님이 이 종목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오랫동안 파셨으니까 한번 이상도 멘토님께 이 의견을 좀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 이거 지난주에 저희 방송 보고 매수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네, 저희에게 안전진단 그날 통과, 매수하라 했잖아요. 네, 예. 안전진단 통과한 종목이니까 이 분야에 좀 더 자세히 알고 계신 이상루 멘토님께서 어머니 좀 안심시켜드릴 수 있게 만약에 간다면 1차 목표가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어머님 예. 릴렉스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십시오. 중요한 거는 떨어지니까 불안하잖아요. 어차피 어머니 매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요. 어차피 시세를 뽑아낼 때는 모든 사람이 사고 싶어 합니다. 맞죠? 근데 그때를 참으시고 차라리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내려갈 때 우리가 매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올라가는 건 짧고 내려가는 건 깁니다. 그리고 행보도 길 수밖에 없고 시세 분출은 항상 짧게 움직입니다. 어머님, 그러면 기다림의 여유가 필요한 게 또 주식입니다. 그러면 지금 CJ 같은 경우에는 기다림의 여유가 필요하세요. 가격을 보시고 난 다음에 얼마큼 내려갑니까? 지금은 14만 3천 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이 내려갈 수 있는 단계는 14만 3천 원대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자리까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15만 원을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매수,
위로 올라갔을 때는 홀딩 이렇게 하시면 가장 편하시죠. 우리 삼성 SDI 어떻게 하나요? 16만 원을 기준 내려가면 매수, 올라가면 홀딩. 지금 어떻습니까? 수익 크게 났죠? 똑같습니다. 예, 저도 그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 안 하고 있어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 CJ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 15만 CJ. 원, 예. 네. 15만 원 아래 밑에로 사라고요. 아래 네, 15만 원 아래에서는 매수하시고요. 15만 원 위로는 홀딩 하시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어머니 참고해 보시고요. 추가적인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어머니께 CJ에 대한 상담 의견까지 제시해 드렸고요. 다음에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SK하이닉스 매수해도 될까요? 9665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다 매수해도 좋다라는 의견이신데요. 김선유 멘토님 하반기 실적 개선 크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도 멘토님 길게 보고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아까 시황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SK하이닉스 오늘 외국인 어블콜 받으면서 또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습니다. 현재도 52,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김선유 멘토님 오늘 가격에도 들어가 봐도 좋을까요? 오늘 가격은 좀 부담스럽겠죠? 이게 지금 굉장히 전 좋게 보고 있어요. 네. 이제 5만 원대 안에도 좋았는데 이게 위로 올라와서 이제 52,000원을 뚫고 가는 포인트만 보여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뚫고 올라가서 약간 지금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흐름으로 보건대, 매수 흐름으로 보건대 추가적인 상승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무방에 들어오십시오. 무방 11시부터 합니다. 11시 때 제가 오늘 SK하이닉스 말씀드릴 거니까요. 네. 들어오세요. 왜 말씀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고 보유 종목 AS도 받아보시고 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오전 9시에는 이미 이상도 멘토의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됐고요. 선상클럽이 끝난 11시부터는 김선유 멘토의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SK하이닉스 오늘 무료 방송 때 집중 파헤친다고 하시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 하나가 와 있는데요. 5706님, 강연 후에 포항을 처음 가는데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투자도 도움이 참 많이 됐대요. 화이팅 하시라는 응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포항에서도 반응이 좀 좋았나 봐요? 사실 기대만큼은 많이 네, 오시지 저희가 않았습니다. 처음 간 지역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잡았던 장소 자체가 이제 2달 만에 오픈한 그 바뀐 호텔이라 가지고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그 포항 그 고속터미널 옆에 홈플러스인가요? 거기 근처는 어디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가긴 갈 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오시진 않았어요. 근데 왠지 이분이 끌고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가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은 네. 정말 재미가 잘 나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 그대로 다 맞았잖아요. 부산은 진짜 엄청나게 오셨는데 포항은 처음 도전이었는데 생각만큼 많이 안 왔지만 다음에는 이거보다 오셨던 분들보다 최소한 훨씬 더 많이 2배 이상은 오시길 좀 제가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살짝 두렵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 번 더 가보자고 네. 얘기를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분산이 워낙 문정성시를 이뤘다 보니까 포항이 그나마 다소 미흡했는데 저희가 그래도 처음 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응원을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돈 멘토님 도대체 어떤 종목 공개를 하셨길래 이렇게 투자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문자 주신 걸까요? 지금 한겨레 신고가가 갔습니다. 이미 벌써요? 신고가, 예. 네. 제가 2종목 딱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확 지금 가고 있는 상태고 네. 2달 뒤에 만나자고 약속을 드렸었는데 지금 한 종목 확 가고 있고 또 한 종목은 지금
우리가 선상클럽을 통해서 여러 번 또 지금 종목 상담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나 많은 관심과 인기에 매수도 클릭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다른 분들을 위해서 매수를 적당히 하십시오. 그래야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살수록 주가는 크게 올라가기는 힘듭니다. 아시죠? 네, 그 부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음 강연회 때는 한 5종목 정도 뽑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뭐 여러 명이 사더라도 조금 더 우리가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2종목은 다 좋습니다. 지금 여전히 강력한 홀딩으로 수익의 극대화를 좀 더 노리시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나. 그리고 방송 통해서 꾸준히 노하우 들으세요. 꾸준히 상담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꼭 투자의 맥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5706님께서 이 강연회 때 제시한 종목으로 큰 수익을 보셔서 기쁜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이해질세라 좀 지금 부산 지역 분들에서도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부산 포항 지역 찾아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 롯데캐피칼 매도해도 될까요? 8342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볼게요. 두 분 다 김손희 멘토님은 매도하지 말자, 추가 상승 가능하시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매도해보자, 달리는 종목 찾아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 와중에 선상주 힌트가 공개가 됐습니다. 김선희 멘토님 S로 시작하고 히읗이 들어간 종목이고요. 이상노 멘토님 같이 이응이 2번 들어간 종목 들고 나오셨습니다. 왠지 김선희 멘토님 오늘 이 선상주 갔다가 잠시 후에 무료 방송 때 하지 않을까라는 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먼저 롯데케미칼 8342님께서 20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셔서 지금 손실권역에 계십니다. 김선희 멘토님 먼저 상담해 주시죠. 자, 롯데케미칼 굉장히 좀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제가 롯데케미칼 얘기를 드릴 때요, 주봉으로 상당히 많이 말씀드렸어요. 주봉으로. 크게 그림 좀 볼게요. 자, 추세해보자면요, 요렇게 이제 고점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쵸? 내려갈 땐 위에서 잡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요 포인트 잡고서 올라갈 때 어떻게 다시 바닥 포인트 잡는다 말씀드렸죠. 그쵸? 요 위에 포인트에서 어떤 그림 나옵니까? 이 그림이 나왔고요. 아래 포인트에서 무슨 그림이 나올까요? 예측을 하잖아요. 예측하자는 거죠. 요 포인트 기대를 합니다. 자, 지금은 충분하게 조정이 나오면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다음 포인트 어떤 그림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본다는 거죠. 최소한 전고점 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제가 지금 매수 타이밍 노리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본다면 짧게라도 치고 올라가는 포인트 한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큰 그림으로 이런 그림 자체, 이것도 같은 주봉인데요. 주봉이랑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인다면 요 갭까지. 세부적으로 봤을 때 얼마까지? 18만원까지는 무리가 없겠다. 그래서 당장으로서는 가져가시고 18만원 이상 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요, 자세하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달리는 다른 종목을 찾아보시라는 의견이십니다. 지금 손실폭이 커서 지금 구간에서 손절하기에는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 네, 뭐 사실 뭐 계좌에 그만큼 마이너스 돼 있으면 손절이 쉽지 않습니다. 네. 뭐 그건 사실이고.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현명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비중 축소라도 하시더라도 딴 종목군을 조금 타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만큼 올라가는 종목군, 지금 지수 자체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뭐 안 올라갈 때는 상관없습니다. 내 종목이 안 가더라도. 근데 지금부터는 딴 종목군들은 가고 내 종목 안 가면 그때는 상처가 더욱더 심해지시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결단을 조금 하시자,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롯데캐미칼 시청자님의 결단이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저희가 선상클럽 앞뒤로 배치된 무료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정확한 가격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 방송 많이 참여해 보시고요. 오늘 이상로 멘토님이 이응이 2번 들어간 종목명 들고 나오셨는데 저는 지금 김선희 멘토님은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리무중이에요. 좀 더 힌트를 주시죠. 이응이 4개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응이 4개씩이나 있나요? 네. 네, 이응이 4개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예. 사실 이 종목이 방수 방진 업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낙폭과대입니다. 낙폭과대라서 시장의 분위기상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종목명 자음 모두 이응이 4번 들어간 종목명 찾아보시고요. 지금 또 부산 지역에서 0652님 부산에서 직접 뵙고 열혈 팬입니다. 지금도 시청 중입니다라고 문자 꼭 읽어달라는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네, 저희도 부산 지역 분들 많이 사랑하고 계시니까요. 앞으로도 선상클럽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찬 내용 담아서 오전 10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